안녕하세요.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제교류 복합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을 내용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전에 삼성과 현대가 삼성동 땅 매입을 위해서 엄청난 금액, 약 10조 이상의 금액으로 땅을 매입했더라.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배경과,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투자로 봤을 때 어떤 거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중에 핵심, 삼성동 땅 개발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유니크 서울이라고 해서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국호엑스가 79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하고요. 실내체육관도 79년도에 지어지고 종합운동장을 조성이 82년, 83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고 종합무역센터도 85년도에 진행됩니다. 95년도 삼성동 일대의 모습과 2000년도에 코엑스 무역센터까지 완공된 모습이고 2010년도에 최근의 모습이죠. 이런 사례까지 만들어졌죠. 그럼 앞으로 2025년 경엔 설이 어떻게 바뀔까? 요거는 이제 조감도입니다. 요런 건물 지금 현재는 없죠. 당연히. 여기도 다 조성이 안 된 건데, 요런 식으로 조성하겠다고 지금 조감도 동영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다 리모델링하고, 이건 현대차 GBC 랜드마크 5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현대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잇는 국제 업무지구를 조성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영동대로죠. 영동대로 지하는 이렇게 쇼핑 문화시설과 교통,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갖고 접목을 해가지고 야구장도 이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런 문화적 교류를 같이 할 수 있는 시민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번 어메니티라고 해서 시민들을 위한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잠실 일대, 탄천과 한강이 접해 있잖아요. 그 일대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올림픽대로 지하화라든가 이런 것, 요거죠. 이게 지하화된 거죠. 이 모습이 여기 지하로 다니지 않습니까? 지하화라고 해서 실제로 지하를 파는 건 아닙니다. 도로를 덮개로 덮으면 그게 지하화가 되는 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일대, 삼성동 종합운동장 일대가 여기 얘기로 2025년이니까 5, 6년 내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잡기 위해서 현대차와 삼성이 한판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게 2014년도 얘기인데요. 어떻게 당시 배경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전 부지죠. 지금은 물론 이 건물이 없습니다. 이 건물이 우르르 무너졌죠. 예, 당연히. 왜냐면 현대차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없애버린 상태고,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그 위성도와 일반도를 같이 놔드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종합운동장 쪽이고, 여기가 이제 현대차 부지가 구입한 한전 부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건너편이 코엑스. 그래서 요 일대 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봉은사가 여기 있습니다. 봉은사. 예, 봉은사가 이제 조계종 쪽인데, 요것도 위치를 한번 잘 파악해 두세요. 그러면 위성도를 보게 되면 요 부지를 구입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핵심 노른자 땅이죠. 봉은사가 이쪽에 있고, 이 탄천하고 요 일대 수변 부지까지 해서 요쪽을 전체를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여기 아시아 선수촌이라든가 우성 1, 2, 3차라든가 엘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 파급력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반영해서 가격이 오른 것들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4월 달에 이 서울시에서 개발을 이제 일대 종합발전 개발 계획을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교류 복합 지구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 일대를 개발 수변 공간, 수변 생태 여가문화 공간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죠. 이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조감도라든가 이런 계획도 같은 것들, 이용 계획도가 나왔습니다. 자, 2조 원 한전 부지 본격 개발이라고 얘기하죠. 이 당시 기사가 언제냐면 2014년 4월 달입니다. 아직은 이제 누구한테 매각이 되기 전의 얘기죠. 기사를 보시면 삼성과 현대차의 진검승부다. 3조 원대 한전부지 입찰 마감했다. 입찰 결과 어떤가, 참가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보시면 이게 14년도 4월달 자료인데 진한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13년도겠죠. 13년도만 해도 이 동네 상분동의 땅값이 얼마냐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되던 거였어요. 14년도 들어서 1억 원을 호가상이지만 1억 원까지도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비싼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헐값이죠, 헐값.
지금 강남에 주거지에 있는 것들이 보통 한 5천에서 5,500 하고요. 5,500, 6천 거의 가까이 가고 준주거면은 당연히 7, 8천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 하물며 이 땅이 지금 뭐 당시에는 뭐 되게 비싸다고 해서 기사가 난 거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저렴한 거죠. 감정가가 얼마 나왔었냐면 3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어느 정도 하겠냐. 감정가는 당연히 넘길 것이고 입찰은 4조 원 정도 내외에서 내지는 4조 원 남짓해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관측했어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위는 현대차 그룹인데 공이 너무 많아서 그 숫자도 아름답죠? 10조 5,500억 원입니다. 어떤 분들 10조 5천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뒷자리 빼시면 안 돼요. 뒷자리만 해도 5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조 5,500억 원을 써냈고요. 2위 삼성그룹이 추정치로 약 4조 5천억 정도를,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지만 2배가 넘는 금액을 차순위를 밀어내고 1등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거의 6조를 더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가 얘기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요 3위 미만, 제가 알기로 한 11개 업체인가 13개 업체인가 했는데, 뭐 나머지는 거의 다 찌끄레기고, 1, 2위의 다툼이었는데, 2위 삼성그룹을 저 우주 밖으로 내몰리는 엄청난 금액을 써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당시에 정몽구 회장이 직접 부른 거예요. 원래 실무진들, 현대차 실무진들은 한 5조 남짓이면은 거의 승리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몽구 회장이, 야,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니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찍소리 못하죠? 야, 그냥 10조 불러라고 된 거예요. 이게 참 어이가 없을 수도 있죠. 당시로서는. 왜냐면 5조 정도에서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우리가 5조보다 조금 더 쓰자라고 실무진 보고했으면 아무리 이 땅이 갖고 싶어도 저 같으면은 통 크게 10조 못 부르고, 야, 그럼 6조 써. 요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6조 써. 그러면 과감하게. 근데 이 사람은 10조를 불렀죠. 통큰 형님이죠. 10조를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뚝섬부지라든가 뭐 용산에서 그 전에 국제업무지구 같은 것도 삼성동에 밀리고, 그 다음에 뚝섬부지에 대한 인허가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어떤 백년 대계를 가지고 현대차 본사를 지을 만한 핵심 노른자리 땅을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정몽구 회장이.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쟁취해야겠다. 대안이 없는 거죠. 차선책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른 겁니다. 그래서 뭐 협상할 때 우리가 뭐 차선책이나 대안이 있으면요, 협상에서 훨씬 유리해요. 그냥 질러보는 거야. 안 되면 말고 뭐. 안 되면 나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럼 불안해서 사람이 그렇게 못 지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따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이 금액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10조라는 금액이. 네, 엄청나죠? 이걸 링크를 제가 걸어놔서 잠깐 보시면, 자, 직접 불렀다. 그래서 실무진은 5조 정도를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 10조 이상을 불렀었고, 그 다음에 세금이나 기부 체납, 그 다음에 건축비 등등 하게 되면 15조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왔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금액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자,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 그룹이 낙찰을 받았었고요. 한전부지가 낙찰을 받아서 되게 좋잖아요.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실제는 뭐냐면은 관련주가 폭락을 합니다. 어느 정도 폭락을 했냐면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8조 4천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8조 4천억이 현대차 관련 주가의 10분의 1이 그냥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당시 평당 금액이 4억 4천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합니다. 땅을 구입하게 되면 이제 공공성으로 기부 체납을 하는데, 기부 체납 주고 남은 토지로만 계산하게 되면 평당 6억 원에 산 거예요. 대략. 평당 6억 원에 땅을 구입한 겁니다. 예,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현대차의 직원들도 되게 불안해했고, 뭐 언론에서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 그 정도 땅값의 값어치가 없다, 승자의 저주다,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당시 현대 컨소시엄의 자금 보유액은 24조 원이었기 때문에 이거 납부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자체가 너무 비싼 금액으로 쓸데없는 돈 낭비를 했다라는 인식하에 주가가 일제히 빠지게 됩니다. 당시에 10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에 대한 M&A 할 수 있는 브랜드, 아주 1급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볼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브랜드들이 나왔는데, 그런 기업들이 보통 뭐 2조 내외, 3조 내외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몇 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땅 구입하는 데 샀기 때문에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어떤 그 금액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낙찰은 받았는데 관련주가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났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질렀냐 그러면 했더니 이 뚝섬 부지에 이런 그 현대차의 랜드마크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2009년, 10년, 11년이었잖아요. 계속 진행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뚝섬 부지에 이만한 현대차 그 건물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뭐예요? 없다는 얘기죠. 무산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안 됐죠. 용산도 따내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 안 되긴 했지만 삼성한테 결국 밀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몽구 형님이 이거를 꼭 너무나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농성이 막 일고 그랬었는데, 뭐 요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조계종 쪽, 이게 지금 봉은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전부지는 봉은사 소유다 하면서, 현대차 즉각 중단하고 우리한테 그 땅 내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1970년대에 법적 절차 없이 강제 수용됐다라면서 봉사가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농성을 하는데 여기 신님 보세요. 되게 밝게 웃고 계시죠? 뭐 이거는 사실 뭐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준다는 게 이걸 바라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돈 좀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시행을 해보긴 했지만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결국은 다 현금으로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등치만 컸지. 그래서 실제로는 현대차에서 이쪽에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무마가 잘 안 되니까. 뭐 어쨌든 이건 좀 가십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 자료 찾아보면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 2015년도에 그 거래 동향이에요. 2015년도 6월 달이면은 요게 그 낙찰받은 게 14년도 9월 달이니까 낙찰받고 한 9개월 10개월 흐른 상태인데 아까 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는 평당 한 7천만 원 정도 내외 8천만 원 정도 내외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144평짜리를 190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평당 1억 3,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매도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팔 때 야 보통 한 6천, 7천 뭐 정도 하던 게 1억 3천까지 갔네. 야 많이 올랐다. 다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1억 3천만 원 주고 구입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위치가 90-14번지가 어디냐면 여긴 안 보이겠다. 이 봉은사역에서 살짝 위쪽 라인에 데려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삼성동 부지잖아요. 요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지금 금액을 알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아마 지금 잠 못 주무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190억에 판 게 절대 잘 판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땐 요 정도 144평인데 지금 금액은 한 적어도 최소한 400억 이상입니다. 400억 이상. 400억 이상이고 놀랍게도 이건 뭐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144평이잖아요. 144평. 요게 제가 볼 때는 한 6, 7년 정도 뒤면요. 얼마가 있을 걸로 예상하냐면 1,000억 봅니다. 1,000억. 예. 예.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1,000억 봅니다. 1,000억이면은 평당 한 7억 정도죠? 평당 7억 정도. 전 보통 6억에서 8억 정도 보거든요. 영동 대로변 라인의 상업지. 이거 지금 노선 상업지에 있는 땅입니다. 예, 저는 1,000억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보면은 딱 10년 만에 190억짜리가 1,000억 되면은 돌죠, 사람이. 그죠? 예, 아예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엄청난 땅이 거래가 됐는데, 이분, 정말 가슴이 아프겠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아우토시타트라 그랬나요? 이게 폭스바겐의 독일의 폭스바겐의 본사이면서 그 자동차 박물관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뭐 독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여기를 한번 들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려볼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멋지죠?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도 이렇게 시설을 다 접목시켜서 현대차가 이제 이 한국에서 삼성동 부지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만들겠죠. 랜드마크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설정된 모습들이고 요거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야구장이 여기 있고요. 야구장이 원래는 여기가 아니죠. 원래는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옮긴 거고 그죠? 이렇게 옮긴 거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경기장은 리모델링을 하고요. 여기는 뭐 수영장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컨벤션 센터와 트레이드 타워 제일 높은 건물 하나 올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영동 올림픽대로 지화화의 모습과 잠실 마리나 같은 것들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해양 스포츠 같은 거, 뭐 요트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공간. 그 다음에 탄천, 요 일대도 접근성이 좋게, 요 일대도 지금 보시게 되면 탄천 서로 지하화, 탄천 동로 지하화, 이렇게 지하화 공간 많이 하죠?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게 되면 이 일대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는 자명한 일이죠. 지금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 사실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삽도 안 뜬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폭이 여러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탄천 서로 지하화 구간, 탄천 동로 지하화 구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변, 한강변에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빨리빨리 갈 수 있고 접근성을 높여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19년도 7월 29일, 19년도 7월 29일 자료인데요. 국제서영계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니네가 설계를 한번 짜봐라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천 한강변 이쪽 라인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같이 조인해서 나가는 거니까 25년도 정도까지는 다 완성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드디어 이제 현대차 GBC 센터 랜드마크 건물의 모습이고 뭐 한 115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리고 이제 이쪽이면은 다리 건너서 한 요 일대? 요 일대가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있잖아요. 123층에 롯데월드 타워. 양쪽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대단히 웅장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다른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동 일대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교통 호재가 있죠. 일단 GTX가 C 노선과 A 노선이 전부 삼성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 GBC 센터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이미 9호선과 2호선을 도보권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핵심 라인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2호선과 9호선이죠.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GTX 노선도 두 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나죠. 그죠? 안 그래도 여기 영동대로변 대로기 때문에 교통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교통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거고, 또 위례신사선도 삼성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신사에서 위례까지 가는 라인에 여기 거의 다 강남 송파 라인을 지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 있는 그런 그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 일대의 현대차 GBC센터 주변에 보게 되면 A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2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9호선도 있죠. 그 다음에 위례 신사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강원 기팽철도 같은 거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요 남부 쪽을 지나가는 라인이 있어요. 이건 GTX D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아직은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곳까지 들어오게 되게 되면 6개 정도 라인으로 생겨날 걸로 보입니다. 그죠? 동북부 연장이라든가 삼성 동탄선은 GTX랑 뭐 연동하는 거니까 논의로 한다 하더라도 6개 정도 라인까지도 생겨날 걸로 보여집니다. 6개 라인이 생겨나게 되니까 지금 복합 환승센터를 안 만들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많은 버스와 6개 라인이 지나다니는데 복합 환승센터 안 만들면요, 여러분들 환승 못해요. 복잡해서. 예.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규모도 엄청나게 크더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송파구의 대형 호재라고 해서 기사가 났는데, 얘네가 송파구까지 대형 호재라고 한다면 삼성동은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영동대로 광역복합센터의 층별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서부터 지하 6층까지 파 내려가는데, 보시면 지금 도심공항 터미널은 현재도 있죠. 네. 그래서 공항철도 터미널이 1, 2층, 편의시설 같은 것도 지하 1층에 놓고 3층이 이제 환승센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층 같은 경우는 대형 광장을 또 만듭니다. 6층은 뭐 제일 깊은 곳이니까 뭐겠습니까? GTX가 지나다니는 라인이겠죠. 이렇게 해서 지하 도시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정말 지하 도시급이죠. 지하 6층까지 판다라고 합니다. 조감도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영동대로잖아요. 요게 영동대로. 지하로 쑥 내려갔다가 여기로 나오죠. 그죠? 상부가 지상화, 그러니까 지상이 이제 공원화, 광장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차로에 주출입구. 이게 어디냐면은 요 라인이죠. 이 영동대로 라인이고, 여기. 요 라인은 지금 지상의 공원화가 된 모습이다. 조감도 이렇게 보시면 더 예쁘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의선 같은 거 아시잖아요. 경의선
이 짧은,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별거 없잖아요. 짧은데 공원 좀 생겼다고 해서 그 주변 집값이 그렇게 뛰어. 근데 여기 같으면은 지금 엄청난 규모의 공원이 생기는 거면서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이 주변 일대의 사무실, 땅, 주택, 뭐 오피스텔, 상가 가격 엄청나게 오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주출입구 이렇게 생겼다. 내부도 뭐 아름답죠? 예,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놓을 걸로 보입니다. 돈 많이 들인 티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차가 그럼 언제 지금 진행이 되냐면 연내착공 이거는 이제 올해 8월 1일 달 기사니까 연내착공이 이달 말에 판가름 나겠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지원할 방침인데 뭐 좀 밀릴 수도 있고 뭐 10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그렇잖아요. 서울시도 10조 5,500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놓고 허가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인허가를 잘 안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 좀 내줄 때 되지 않았냐. 원래 재작년 계속 내준다고 했는데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뭐 이런 홍보 자료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조만간 개발을 하겠다. 인허가 단축한다. 상반기 착공 보인다. 8분선 넘었다.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조만간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건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생길까에 대한 자료인데 서울시에서 내온 자료인데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으나 모르겠지만 265조의 경제 파급 효과가 생겨난답니다. 엄청난 거죠. 교용 창출 효과는 더 놀랐어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1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긴대요. 네. 그 다음에 세수 증가도 1억 5천. 네, 뭐 서울시도 신났죠. 자, 그래서 일단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일대잖아요. 네, 여기 일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형태로 보시게 되면 요 일대까지 전부 다 이제 포함되는 위치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삼성동은 당연하거니와 삼성 청담동 일대 라인, 그 다음에 대치동 선릉 쪽 라인, 그 다음에 잠실 쪽 라인, 요 일대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 파급력은 뭐 논현동, 역삼동, 뭐 신사동서부터 이런 쪽까지 개포동이나 이런 쪽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사실 요 일대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 비싸죠. 다 비싸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로 넘어오는 수요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일대도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왜? 현대차나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직주 근접성 위해서 여기를 구하게 될 텐데 원체 비싸잖아 이 동네가.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미 너무 비싸서 군침만 뚝뚝 흘리시는 분들은 넘어가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저렴한 곳이면 한번 투자에 임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지 잘 고민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이거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바로 해결돼요. 뭐냐면 짠. 자, 10년의 이곳은 제 강남이 된다. 저의 이번에 발간된 저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항상 요즘에 영상 끝날 때마다 책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한 달, 이게 인쇄에 들어간 지, 그러니까 1세가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지금 2세를 찍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직접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해서 개발이 됐을 때 어디가 좀 숨어있는 곳 중에서 어디가 투자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금액 수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봐주시고 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